예, 반갑습니다. 김영준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MZ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통법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뭐 꼰대와 어떤 신세대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장을 얘기하는 뭐 그런 포럼인 줄 알고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한 정통 꼰대거든요. 순혈. 막상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이제 MZ 젊은 세대들의 입장을 이해하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 스승의 날에도 안 찾아가는 저희 그 옛날 그 은사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그날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제가 가가지고 뛰어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은 제가 이런 포럼을 제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떡합니까? 좀 비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소맥을 탁 드시더니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많이 덥지? 이라는 거예요. 덥지 당연히 뛰어왔으니까 더운데. 예. 더운 거 당연한 거다. 예. 무슨 얘기냐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차이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날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왜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MZ세대를 우리가 소통하고 이해한다라는 어떤 주제를 제가 어쨌든 정하긴 했지만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받아들일 때 이 MZ세대가 왜 그런 행동 양식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차를 느끼는 것도 시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는 온도차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단지 이건 있죠. 겨울은 추우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여름은 더우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MZ세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이라고 해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굉장히 좀 다양성을 뭐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뭐 여가 중심,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가 중시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다음에 뭐 환경,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소비하는 게 과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고 분명히 월급이 이 정도 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사야 돼요. 과거에는 뭐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막 고급 차를 사면 이게 굉장히 좀 눈치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카푸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집을 포기하고 차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철학 신념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디지털 네이티브. 특히 SNS 굉장히 어떤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고 영향을 받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MZ와 공존하기 위한 어떤 핵심 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원장님들이나 기존의 실장님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직원의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치과에서 어떤 직원은 이렇게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는데 예전에는 너는 뭐냐 흑백 논리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받아줘야 돼. 예.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딱 물어보거든요. 여기 타투해도 되냐고. 과거 같으면은 전 타투를 잘 모르고 무슨 문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무슨 조폭인 줄 아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그 선생님들이 여기 타투해도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나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윤리적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MZ 세대들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이에요, 공정. 그러니까 무조건 막 주장한다가 아니라 자기 머리로 이게 공평하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미 추구. 애들도 재밌게 해줘야 돼요. 와,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제가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기성세대하고 지금 이제 그 차이점이 뭔지 조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눴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겪으면 이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뭐 피난 다니고 뭐하고 전기도 끊어지고 폐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예. 그런 걸 겪었어. 그리고 폐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죠? 소위 말해서 그때만 해도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막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소처럼 일했던 시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고생을 하고 누가 어쨌든 뭐 더 욕심을 내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이제 기득권 세력에 있는 이제 386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는 게 이제 X 세대라고 하죠. 예, 물질주의 경쟁 사회. 그리고 이제 G 세대 1995년도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M 세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실 게 점점 성향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주의 경쟁에서 저희 때만 해도 무조건 반에서 몇 등 이런 거 중요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80년대 이후에 이제 90년 초반까지 가서는 이제는 뭐 세계화 경험주의라고 해가지고 좀 안목이 넓어진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안목이 넓어진 거고 이 이유는 바로 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1995년도에 이제 G세대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된 현실주의 윤리 중심의 G세대가 나오는데 이 Z세대가 이제 어떤 걸 겪냐면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1998년도에 IMF라고 혹시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Z세대들은 물가가 막 뛰죠. 근데 그때 당시 IMF 때는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일자리 다 잃고 강제로 퇴직당하고 그런 거를 이제 겪었던 시기다 보니까 점점 먹고 살기 팍팍한 어떤 그런 걸 이제 겪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바로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젊은 세대라는 거죠. 저는 그때 대학에 이제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드릴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진짜 안 했더라고요. 고생 안 했어요. 예, 물론 저도 위에보다 안 했어요. 전쟁 안 겪어봤고 막 못 먹고 TV 없고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럼 되게 나약하게 자라고 뭐 고생을 안 해봤다?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고생은 분명히 약해졌지만 더 강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시대상의 고생과 다른 의미의 고생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고민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도 생각해보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네, 이거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노력하고 스펙 쌓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저축을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 배나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못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어떤 난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 문안의 어떤 마음을 꽁꽁 가다두는 답답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는 좀 계급 시대였던 거예요. 계급 시대. 이제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것도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나름 살 길을 찾으면 됐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냥 수능 한 방만 딱 잘 치면은 그걸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좋은 대학을 가면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죠? 뭐 좋은 그 기업을 갈 수 있어. 대기업 이런 데 좋은데 버티기만 하면 돼. 시간 지나면은 진급하고 그다음에 회식 갔을 때 어때요? 가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드리고 뭐 하면은 예쁘게만 봐주면 어때요?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시간 지나면 진급도 빨라지고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봤던 걸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MZ세대들은 내 지금의 노력이 바로바로 보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초에 과거의 어떤 성공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돈을 부자가 되는 법도 되게 간단했습니다. 저축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뭐 주식을 할까 코인을 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죠? 다 그 한탕주의 노려서 그런 거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기업 관점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툴이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SNS라고 했습니다. SNS. 저는 SNS가 굉장히 저는 사실 무섭습니다. 그 SNS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 플렉스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뭘 먹을지 고민할 때 과거에 뭘 먹었는지 보려고 이렇게 딱 하려고 저는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인스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 골뱅이탕에 딱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하고 소주에 골뱅이탕 딱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올렸어. 통조림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원추 해놨는데 밑에 누가 자꾸 삼촌이 달팽이 친구 골뱅이를 먹었다고. 예. 저는 자기 친구 달팽이를 잡아먹은 야만인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살이에요, 저희 조카가. 5살인데 벌써부터 이런 거 접속해가지고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지금 아기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과거에 꽤 노력을 해본 기억이 나거든요. 책에서 보니까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이 변화가 있었을 때 이걸 아는 척을 해줘야 된다.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심지어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저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진짜 이거를. 그래도 이 여자 직원 중에 조금 연배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 있는 사람이 저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예. 교수님, 그럴 때는요, 그냥 헤어가 바뀌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이렇게 뭔가 좀 바뀐 거 없다라고 했을 때, 좀 머리가 좀 많이 바뀌었네. 자연스럽게 하고 두근두근 하면은, 저한테 좀 관심 많으시네요? 맞아요. 이러면서 가는 걸 봤어, 제가. 저희도 나름 힘들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성세대도 나름은 애는 쓴다는 거예요. 애. 노력은 해. 근데 생각보다 어설픈데 어떡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SNS 막 이거 유명한 그거잖아요. 제가 되게 간담이 선을 했어요. 왜 제가 이 간담이 선을 했냐면은,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추석 때 제가 뭔 바람이 들었는지, 선물을 뭘 줄까 막 고민하다가 한우. 내가 뭐 미쳤나 봐요. 그리고 이런 거는 택배로 보내면 안 돼. 직접 줘야 돼. 직접 표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딱 줬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정말. 진짜 밝았어요. 그리고 제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그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저를 박아놓고 김영준이 사준 한우 선물 세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내가 만약에 그 식용유 사줬으면 거기 식용유 김영준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게. 이 SNS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특히 좀 인스타를 많이 하는 친구들 보시고는 맞는 선물을 주시라, 이런 제가 꿀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예, 있습니다.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은요, 기성세대가 그냥 싫어요. 네, 그냥 싫어.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또 해보려고 조금 더 이제 제가 학술적으로 조금 한번 팠습니다.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 입장인지. 보니까 제가 아까 그 SNS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는 강제적으로 알람이 떠. 저도 지금 인스타 딱 켜면은 막 이렇게 빨간 점이 있어. 꼭 누르고 싶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내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데 맞아요. 자존감하고 관심도 또 별개라는 거야. 요즘 MZ 세대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익숙하거든,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또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인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타인의 모습이 다 어때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나는 맨날 뭐예요? 막 그런 박탈감을 막 느끼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나가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할까봐 거기에 대한 압박을 기본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 걔하고 공정한가? 나하고 걔하고 연차가 똑같은데 페이가 왜 다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가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익숙해진다. 예, 그 이유는 바로 그 SNS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지금 MZ 세대들의 기본은 공정이에요. 공정.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여기 실장님하고 나하고 월급이 그렇게 차이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네가 그 업무를 해내면 너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소통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MZ세대들의 뭐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완전 그 기성꼰대들은 그런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애 낳기를 싫어한다고. 애 낳기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일단 돈도 안 모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돈을 모았다고 쳐요. 지금 집값이 어때요, 집값? 그러니까 애초에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집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애도 못 낳는 거고. 그러니까 애를 낳을 목적이 없어지니까 무의미한 연애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합리적인 사고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또 뭐냐면은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돼? 그냥 돈을 저축을 하는 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성실하게 돈을 벌어봐야 돈을 못 모은다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평생 직장도 아니죠. 예, 언제 내가 딴 데 튈지 모르니까 이 조직에 충성을 할 이유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공정한 보상을 받는 와중에도 자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의 큰 난제라는 겁니다. 참 살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사실 근데 이 얘기까지 한 건 뭐냐면 딱 그겁니다. 옛날에는 이랬다라는 얘기를 이런 상황을 조금 알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이 지금 나름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비트코인 한 개만 있어서도 좋겠네. 이런 거에 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보면서 와,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나는 이런데 비트코인 투자한 애는 이렇다.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노출되는 게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게요. 이거 왜 뉴스에 나겠어요? 이 평범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예요. 평범한 거면 나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죠? 특이한 경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어떤 일확천금이라든지 남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젊은 세대들은 미끄러지는 데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타인에게 보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은 정작 실패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이 두려움부터 떨쳐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해보고 별거 아니게 느끼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시대의 어떤 상황을 다 떠나가지고요. 제가 그 MZ 세대를 위한 어떤 조언하는 윈윈에 접근해서 제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40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당연한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이 겨울이라서 막 따뜻하게 입고 하는 게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나름 어떤 제가 오늘 꼰대로서도 그래도 좀 좋은 꼰대가 되고 싶어서 정말 꿀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사는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 뭘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사는요, 모시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존재예요. 활용.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실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부장님부터 차장님부터 해가지고 내리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름 저는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빠꾸 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엄청 실적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너무 상징적으로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상무님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격려해 주겠다고 막 오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부장님하고 저하고 탁 불러놓고 차를 탁 주면서,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노 부장이 아주 일을 잘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굉장히 안절부절이지. 왜? 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아하니 이 큰 기업에서 내가 성공하긴 글렀고, 나는 라인도 없고 뭐도 없고, 조만간 난 그만둘 거니 그냥 부장님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이디어는 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부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부장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맛있는 데 데리고 갔는데, 그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솔직히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너 거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맞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난주에 너 상무님한테서 왜 그런 얘기를 했니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장님은 다르잖아요. 더 위로 이사도 되실 수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고, 부장님이 앞으로도 승진하시고 도움 되시는데 제가 뭐 생각은 짧았지만 나름 그랬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회사 생활이 다 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자는 게 다 되고, 내 의견이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심지어는 뭐 근태든 지원이든 부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였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기존의 기성세대는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 네.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사는요, 여러분들 비위 맞추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나를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까. 인사만 잘하셔도 됩니다. 인사 잘하시고 은근히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참여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상사도 위에 그 오너 눈치 본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형태로 저 이번에 치과에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좀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팀장을 끌어들이라고. 그래서 빵 터트리면은 팀장도 어때? 얘를 예뻐라 하고, 원장님도 좀 아이디어 좋네. 딱 그렇게 되는데, 혼자서 딱 해가지고 빵 터트리면 그 팀장 뭐 돼요? 얘 바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구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MZ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상사에 대한 팁은 이게 핵심이고, 그 앞까지는 저도 아무래도 원조 꼰대다 보니까 쭉 얘기를 했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 지혜롭게 우리가 이번 여름 같은 세대차를 극복하자. 요게 오늘 저의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혹시나 또 궁금하시거나 하시면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부족했던 내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